예를 들어 이번 공직선거법 위반에 100만 원 이상은 나올 테고, 네. 위증교 사건으로 징역형에 대한 뭐 집행유예나 이렇게 나올 테고, 네. 그리고 이제 대북 송금에 대해서는 네. 구속될 가능성이 네. 아주 많다. 최근에 이재명이가요. 예. 지금 김문기라고 하는 그 같이 일했던 그 무슨 뭐 개발처장인가를 모른다 그랬고, 예. 또 이 위증 교사가 또 걸리고 해서 예. 보면 이제 두 건이나 다 예. 이 검사 쪽에서 네네. 징역 2년과 징역 3년 구형이 떨어졌습니다. 예. 자, 그럼 만약에 이 이재명에 대해서 예. 이와 같이 이제 유죄로 판결이 된다라고 하면 예. 이재명이가 다음번에 대통령에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요, 없을까요? 예. 지금 이재명이 사건을 한번 좀 정리를 해보면은. 그렇죠. 이재명이가 이제 7가지 사건을 저질렀어요. 한 10가지 넘지 않습니까? 크게 나와서 7가지입니다. 네네. 그 7가지 사건이 서울 형사지방법원과 수원지방법원 두 개 법원에 또 수원은 한 개 재판부지만 서울에는 3개 재판부인데 그러니까 제일 큰 거는 형사 합의 33부에 위례 또 대장동 백현동 백현동 그리고 성남 FC 사건 이 네 건을 한 묶음으로 병합해서 하고 있고 또 같은 33부에 위증교사죄가 합쳐지지 않고 별건으로 또 재판을 받다가 이번 이제 위증교사죄가 이번 11월 25일 날 선고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? 그러고 이제 형사 합의 34부에서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 재판을 했는데 그것이 이번에 이제 11월 15일 날 그 재판을 하게 되겠죠. 그런데 이제 사실 아까 말씀드린 형사 합의 34부에 있는 4개가 병합된 사건, 위례, 대장동, 백현동, 성남 FC 막 복잡한 사건들이 4개가 한꺼번에 뭉쳐 있어가지고 이거는 검찰 수사 기록이 20만 장이 넘는답니다. 그리고 재판을 하는데 증인으로 신청된 사람이 100명이 넘는답니다. 그러니까 이 큰 사건을 4개 합쳐놓고 더군다나 거기에 지능적인 막강한 힘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이 대응을 하니까 저거는 정말 어느 세월에 끝날지 모르겠습니다. 저는 개인적으로 법률인은 아니지만 이원석 검찰총장이 의도적으로 그 4개를 다 병합해놨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. 글쎄 말입니다. 하여튼 큰 사건을 4개를 뭉쳐놔서 사실은 지난번에 위증교사도 합치려고 그러다가 그걸 거부당했잖아요. 원래는 수원지방에서 다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? 맞습니다. 맞습니다. 서울까지 올 필요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? 맞습니다. 하여튼 그런데 그거는 그래서 어느 세월에 끝날지 모르겠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제일 먼저 끝난 것이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인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김문기를 몰랐다. 또 자기네들이 백현동 용도 변경 해준 거 4등급이나 올려서 용도 변경 해준 거는 교통부에 협박에 의해서 그랬다. 그렇게 한 건데 지금 이재명이 사건 7건은 전부 다 유죄가 되는 거는 다 틀림없습니다. 이게 전부 시기 문제죠. 그런데 지금 우선 공직선거법 보면은 제일 빨리 11월 15일 날 될 텐데, 그거는 징역 2년 구형이 됐지 않습니까? 그런데 당연히 유죄는 나올 테고, 문제는 이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.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이 되면은 그거는 이제 이재명이가 국회의원직도 잃게 되고 대통령 선거 출마 자격도 잃게 되고 또 그러고 민주당에서는 대통령 선거 때 보존 자금 434억 원을 토해내야 되고 그게 이제 굉장히 큰데 다 걱정하는 거는 이게 지금 언제 확정이 되겠느냐 이제 그런 문제가 있죠. 그런데 다행히 이번 조희대 대법원장이
강력하게 이제 지시를 한 것이 그 공직선거법 재판에 633 원칙을 지켜라. 1심은 6개월, 2심은 3개월, 3심도 3개월 내에 끝내라라고 해서 그것이 그대로 되지는 않겠지만 공직선거법 위반이야 뭐 이제 앞으로 뭐 증인들을 조사할 거는 다 1심에서 조사를 마쳤고 항소심에서 그렇게 뭐 조사할 게 많지도 않을 테고 그거를 끌어봐야 끄는데 이제 한계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. 그런데 뭐 1심에서 제가 보기에는 1심에서부터 100만 원 아래로 선고하지는 않을 겁니다. 그거는 이제 법원에서도 일단 이게 100만 원 이상의 이 벌금이나 징역형 집행유예형을 선고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항소심하고 대법원에 가서 따져봐라 이제 그렇게 하겠죠.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이재명으로서는 어쨌든 그거를 갖다가 대선 전까지는 확정이 안 되도록 끌고 나가려고 이제 애를 쓰겠죠. 그리고 이제 그 위증교 사건 이제 그 33부에서 그 네 건하고 따로 하고 있는 사건인데 그거는 이제 옛날에 이제 김병량 시장 때 검사 사칭하고 통화한 거 있지 않습니까? 비서한테 자기한테 유리한 증언을 해달라고 했던 사건인데 그 사건은 그 뭐 지난번에 그 영장 청구가 기각됐었지 않습니까? 유병현 아니 부장 판사 말씀하시는 부장 판사가 전에는 그 국회에서 그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는 바람에 그 영장 청구를 못했고 그게 이제 그 위례 대장동 성남 FC 사건이거든요. 그거는 이제 그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는 바람에 영장 청구를 못했고 그다음에 이제 남은 거를 모아가지고 백현동하고 그 위증교사하고 대북 송금하고 세 가지를 묶어서 이제 그 수원 거를 서울로 이송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청구했는데 그 유창훈인가요? 맞습니다. 유창훈 판사가 그거를 이제 영장 기각을 해서 문제가 됐는데 지금 이제 와서는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그 당시에 영장 기각을 하면서 그 위증교사 부분은 이미 그 소명이 다 됐다고 그때 표현을 했어요. 영장 기각 기각 사유에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반대 소송을 그러니까 변론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구속을 안 한다고 그런 거거든요. 그러니까 뭐 사실 이제 위증교 사건은 유죄가 난 거나 마찬가지죠. 기각을 하면서도 범죄 사실이 지금 소명이 됐다고 그렇게 했으니까 그게 이제 11월 15일 날 공직선거법 나면은 11월 25일에는 또 이제 그 위증교 사건이 이제 선고가 될 텐데 그것도 뭐 유죄는 당연히 될 테고 그거는 뭐 당연히 집행유예나 뭐 이런 식으로 형이 나오겠죠. 그러고 이제 문제는 이제 국민들이 이재명이 언제 구속되느냐고 전부 궁금해하지 않습니까? 그렇습니다. 어제도 뭐 광화문 집회 가니까 전부 이재명이 빨리 구속하라고 막 전부 요구하고 이제 그랬었는데 그거는 이제 수원지방법원에서 하고 있는 대북 송금 사건. 대북 송금 사건은 잘 아시다시피 지금 이화영이가 종범인데 9년 6개월인가 받지 않았습니까? 징역 9년 6월을 받았지 않습니까? 그래서 그거는 뭐 이재명이가 되면은 그거는 이화영이도 지금 구속돼 있고 그러니까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그거는 구속될 가능성이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종범이 9년 6개월이면 정범은 훨씬 더 많이 나와야 되겠죠. 하여튼 뭐 최소한도 그 이상은 나와야 되겠죠. 그래서 제 생각에 이번 공직선거법 위반에 100만 원 이상은 나올 테고 위증교 사건으로 징역형에 대한 뭐 집행유예나 이렇게 나올 테고 그리고 이제 대북 송금에 대해서는 구속될 가능성이 아주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뭐 근데 이제 이렇게 구속이 되면은 그 다음에 지금
서울 형사지방법원 형사 33부에서 하는 네. 4개 큰 사건. 위례 대장동 백현동, 위례 대장동, 성남 FC, 네. 그 성남 FC 네. 이 사건도 진행이 빨라질 거라고 봅니다. 이게 따로 하면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 구속된 상태에서 증인조사 빨리빨리 하고 그러면은 그것도 대통령 선거 전에 확정이 될 테고 그러면은 최소한도 무기징역형 이상은 살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. 지금 우리 국내 상황 다른 건 차치하고 미국 친구들이 바라보는 가장 큰 핵심 사항은요. 북한에 대한 현금 지원입니다. 현금 지원이고 그것은 2017년도 18년도에 유엔에서 제정한 북한 제재법, 대북 생션에 대한 정면 위반 사항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당연하게 세컨더리 보이콧으로 우리나라 은행에 전 은행에 올 수도 내지는 수출입 업무 전면 수도 그래서 국가 경제가 마비될 수도 있는 그런 아주 중대한 처벌이 좀 내려질 것 같은데 이게 과연 미국하고 관계도 좀 굉장히 껄끄러질 것 같아요. 이 문제 때문에 이재명으로 인해서. 글쎄요. 미국이 그랬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지난번에 미국 대사가 이재명이하고 뭐 단독 면담도 해주고 그래서 과연 미국이 그렇게 지금 미국에 대해서 비난하는 사람은 미국 입국이 지금 불어대고 있지 않습니까?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야말로 국제 제재를 어긴 이재명 같은 사람에 대해서도 엄중한 제재를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거는 제재는커녕 도리어 미국 대사가 만나서 격려까지 해주고 그래서 좀 기분이 안 좋습니다. 아마 그것도 올 11월 5일 날 도널드 트럼프가 재선에 다시 성공하게 되면 그동안 대한민국 서울에 있는 미 대사관 건물 옥상에 LGBTQ 무지개 빛깔도 걸고 뭐 이렇게 했던 민주당 측 대사가 당연히 좀 교체가 될 거라고 보고요. 그렇게 된다면 이재명 같은 사람을 다음번호는 미 대사가 접촉을 해준다거나 뭐 이렇게 하는 거는 앞으로는 좀 기대하기 어렵지 않겠나 이런 전망도 좀 하게 됩니다. 네. 그러면 말씀을 요약해 보면 그와 같은 중차대한 범죄 사실이 입증이 돼서 구속이 되고 또 벌금이 부과되고 하면 다음번 대통령 선거는 고사하고 이 나라에서 살기도 어렵겠군요. 이 나라를 벗어나기 어려울 겁니다. 왜냐하면 감옥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. 그러니까 친환경 무상급식 해서 또 들어가면서 학문 검사도 받고 아주 짜릿한 경험을 좀 하게 될 것 같네요.